자, 3번 문제, 이제 평범한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어떤 것을 치환하냐에 따라 이제 식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12를 A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요 16은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간단히 할 때 가운데 거 두 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자, 가운데 거 두 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자, 끝에 두 개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6A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16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6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모양의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8, T 플러스 16이 되기 때문에 얘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 돼서 완전 제곱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밖을 탈출하면 얘가 T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T가 원래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6A였고요. 여기다 4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A 값이 뭐였냐면 11이었죠. 그래서 이게 121에다가 66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답이 190 맞죠? 191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우리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실근을 찾으려면은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야겠죠. 자, 위에 있는 결과를 위 식의 결과를 아래 식에 대입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집어넣어서 한쪽을 0을 만들고요. 자, 요 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고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자, 조건에서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는 A, B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자, 요 두 식을 통해 A, B 둘 중에 하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식에서 B 대신에 대입을 해주고요. 자, B 대신에 E-1을 대입해서 한쪽을 0을 만드는 항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모든 실수 A, B이기 때문에 B가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꿔줍니다. AX, PZ가 빠졌네요, 지금. 자, 다시 한번 PZ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P는 E-A고요. Z-A는 0이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고, 그럼 여기는 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Z 마이너스 플러스 Y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등식을 주도하는 문자는 A인데요.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이 식이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A의 2창, A의 1창, 요 A의 2창 옆에 붙은 부분 0이 돼야 되고요. A의 1창에 붙은 부분도 0이 되면 나머지 요 부분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 성립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은 0이 되고요. Z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Z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하면 0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관찰합니다.
자, 6번 문제. 자, 방정식의 한 근이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럼 과연 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 자, Z가 복소수 형태, 허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i 플러스 Z를 제곱해서 0보다 크게 만들어 준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다. 절대 허수가 되면 안 되겠죠. 순허수가 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100% 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Z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냐? 마이너스 2i, 그죠? 마이너스 2i 플러스 어떤 k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2i 플러스 k꼴이라고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Z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Z의 모양이 명확해지죠. Z는 허수부가 마이너스 2i고 실수부는 알파인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근이 알파 마이너스 2i라고 생겼는데 처음에 있던 방정식의 이 계수들이 전부 다 실수죠. 계수가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켤레근이 등장할 거고요. 켤레근은 알파 플러스 2i라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켤레근까지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Z와 Z바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진행해 줄 텐데 먼저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에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얘가 6이 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알파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아무거나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에 만약에 루트 2라는 값을 집어넣는다면 요 식은 루트 2 마이너스 2i 루트 2 플러스 2i가 될 거고요. a 값을 구하려면은 두 근의 합이 필요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요. 그럼 두 근의 합은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 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값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점검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알파의 제곱 여기 2 있네요. 그 다음에 a 제곱 여기 8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의 제곱인데 아까 베타가 뭐가 나왔죠? 아, 베타가 모양이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주면 a 제곱은 8, 알파의 제곱은 2,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은 답이 14죠. 14.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첫 번째 조건. 요거를 먼저 써주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식대로 써주면은 몫을 qx 나머지를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나머지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을 써주면 f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자리에 3x 플러스 1을 써줄 겁니다. 자, x자리에 넣어주면 6x. 그죠? 요 x자리에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전부 다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6x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또 x자리에 넣어주면 3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q 3x 플러스 1 뒷부분은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몫을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겠죠. 자, 여기 들어갈 부분
6x-1과 q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갈 부분, 자 뒷부분에 있는 3x 플러스 6도 3x 플러스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빠지는 부분은 플러스 4가 밖으로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f3x 플러스 1을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나왔고요. 이 밭의 최대 넓이, 그 다음에 이때 둘레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직사각형의 최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제 요 문제는 닮은 삼각형이 등장하죠. 얘를 A, B, C라고 해보면 여기를 D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서로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닮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닮음의 B는 길이의 B,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M이라고 하면 BC 대 AM, 그죠? 요 BC 대 AM이 6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또 뭐와 똑같냐면 뭐가 똑같죠? D2 대 여기를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럼 D2 대 AN과도 같습니다. 6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아보면 얘를 6x로 잡고 얘를 5x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10에서 5x를 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지수를 설정할 수 있죠. 이제 가로의 길이는 6x고요. 세로의 길이는 10-5x가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넓이를 s라고 하면은 6x와 10-5x를 곱한 게 넓이입니다. 마이너스 30x 제곱 플러스 60x 마이너스 30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식의 결론은 x-1 제곱 플러스 32 결론이고요. 밭의 넓이의 최대값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x가 1일 때겠죠. 자, 둘레의 길이는 6x가 2개, 그 다음에 10-5x가 2개.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죠? 2x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근데 x가 1일 때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x1을 집어넣으면 둘레의 길이는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다 구해줬죠.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니까 답은 52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직선과 접하는 이차함수. 자, 접한다는 조건을 먼저 해야겠네요. 첫 번째. 자, 접한다는 조건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자, 요거씩 먼저 확보를 해 두고요. 자, 두 번째.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B라고 하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B라고 하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이게 2라는 말과 같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한다. 이제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 건데요.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는 4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 식을 이제 연립을 해줍니다. 자,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 연립해 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뭐 4b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럼 4b 대신에 마이너스 4b 대신에 4 마이너스 a 제곱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b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a 제곱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은 0.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요. 그럼 a 값을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래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자, 조건을 미리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런 식이 있겠죠. 이런 식을 미리 적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문제. 기억 조건 볼게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10승을 물어보는 건데요. 오메가의 10승은 오메가의 세제곱의 3승에 오메가를 곱하겠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자, 니은을 보면 자, 분모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있는데요. 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뭐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인데 오메가 바. 자,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또 근이 되죠, 얘는.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답은 맞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 처음에 이 세 개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4제곱이 있을 텐데 오메가 4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습니다. 오메가 5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3개와 뒤에 3개가 없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가 사라진다는 소리겠죠. 6개가 사라집니다. 근데 디귿의 조건에서 개수를 보면 총 21개죠. 그래서 21개는 6개씩 보면 6, 3, 18에다가 3개가 남게 되죠. 그 3개는 뭐가 되냐면 요 3개가 뭐가 되죠? 요 3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2 오메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 자, 11번 문제. 얘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fx를 x-a, x-p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인데 나머지 rx 있는 부분을 mx 플러스 n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나머지 rx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a와 b를 집어넣겠죠. fa는 ma 플러스 n이고요. 요거는 x자리에 집어넣기 때문에 r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p는 mb 플러스 n인데요. 요건 x자리에 b를 넣기 때문에 rb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을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자, 기억 조건 보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FA는 MA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RB는 MB 플러스 N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M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과연 얘가 0이 될 수 있나 보면 이 조건에서 다른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에서 FA는 MA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RB는 MB 플러스 N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금 했듯이 N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M,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거랑 같은가? RA 마이너스 FB를 보겠습니다. 자, RA는 뭐죠? RA는 MA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FB가 뭐죠? MB 플러스 N입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이 모양 있죠? 요 방금 했던 요 모양은 여기 있는 이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무조건 맞고요. 자, 이제 디귿 볼게요. AFB입니다. AFB는 A, MB 플러스 N이 되죠. 자, BFA입니다. BFA는 MA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AFB 빼기 BFA. 자,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AB 첫 번째로 조건을 쓰면은 이게 사라지네요. 그죠? 사라지고 남는 게 NA-MB가 남네요. 그럼 N으로 묶으면 A-B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조건 보면 R0이 있죠. R0이 뭐냐면 여기 N입니다. N. 그래서 A-B가 곱해졌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3차 방정식 요거는 이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리제법을 써보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겠죠. 그럼 저 3차식은 x 플러스 1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무조건 맞겠죠?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 자,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근을 갖기 때문에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 오른쪽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허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러면 조건이 3분의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건 틀리죠. 자, 디귿. 중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더하자. 자, 중근을 갖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자, 중근을 갖는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3a는 0 있죠. 요 자체가 중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요걸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러면 a는 3분의 4가 되겠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a는 0 있죠. 요게 첫 번째 근이었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됩니다. 이게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이것 또한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a는 0. 그래서 이때는 a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두 개를 합치면 답은 3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예를 나는 몫과 나머지가 있네요. 자, 이제 저거를 해주면 몫이 저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저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 마이너스 b는 ax 마이너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1x 나머지가 r1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어차피 여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r1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변에 a분의 b를 대입할게요. 자, 양변에 a분의 b를 대입하면 자, 이게 되죠. 양변에 a분의 b를 대입하면 자, 요 식은 a제곱분의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r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표현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x의 4제곱 마이너스 b는 자, 이번에 bx 마이너스 a로 나눴더니 몫이 q2x다. 나머지가 r2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도 R2를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양변에 B분의 A를 집어넣어야 작업이 됩니다. 자, 양변에 B분의 A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분의 A를 넣기 때문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날아가고, 이 부분이 R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R1, R2를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R1, R2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해 보면은, R1과 R2가 같다. R1과 R2가 같다. 자, 당연히 B는 사라지죠. 그럼 첫 번째 R1과 R2가 같다고 해서 첫 번째 부분만 남기면 A 제곱분의 B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R2 부분을 남기면 B의 4제곱분의 A의 5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말은 A의 7승은 B의 7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수 차이기 때문에 결론은 A는 B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Q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2 2 요거 다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현재 A와 B가 같기 때문에 R1까지 다 구할 수 있는데요.
요 R1이라는 놈은 이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0이 되겠죠? 그 다음 R2라는 것도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뒤에 R1과 R2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식의 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Q1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요. B를 A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뭐가 되죠? 자, B를 A로 바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B 대신에 A를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1에 마이너스 1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에 Q2에 2를 집어넣을 건데요.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뭐 식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한 단계를 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R1을 없앴고 B 대신에 A를 먼저 써볼게요. 그럼 자, B 대신에 A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이 두 번째 식에도 B 대신에 A를 써보겠습니다. B 대신에 A를 써보면 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작업을 할 건데 요 Q1 마이너스 1, Q2 2를 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식은 이 식에 그죠? 요 식과 요 식에 각각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계산 결과가 밑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a는 그죠? 마이너스 2a 곱하기 q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q2에는 2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2를 집어넣으면 15a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q2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결론은 Q1의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13번 Q1의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Q2의 2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16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그냥 계산 문제죠. 자, XY는 얘는 7, x 플러스 y는 9, 마이너스 2xy는 7. 그래서 xy는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x-y네요. 자, x-y의 제곱 여기다 루트 이렇게 씌워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x-y에 같습니다. 자, 절대값은 왼쪽에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더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만 이걸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그래서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자, 계산 차분하게 안 틀리게 하나씩 해줍니다. 세 번째, 자, 통분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먼저 구하면 이를 구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7이고요. x, y는 1,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9 그러니까
그 답은 마이너스 18이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답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자, 계산 안 틀리게 조심합니다. 자, 15번 문제. 자, 이제 px식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요게 포인트네요. 자, 요거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식을 먼저 적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모르죠. 자, 몫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6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인데, 그 1차 이하 중에서도 상수항이 나온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는 앞에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인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에 1을 집어넣으면 p3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1도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식을 사용해서 px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p3이 6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3을 대입할게요. 그럼 11, 3a 플러스 b 마이너스 5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3a 플러스 b가 넘어가니까 1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1을 대입하죠.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는 6이 나오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가 11이라고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연립하면 되겠죠. 이 a는 마이너스니까 이 a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b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16. 뭐 음수가 나오니까 좀 찝찝하지만 답은 맞습니다. 자, 16번.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자, 조건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요거 먼저 표현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를 p라고 하면 자, 꼭지점이 p, kp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그래서 fx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 x-p의 제곱 플러스 kp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자, 저게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겠죠. 연립했을 때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 fx와 fx를 여기다 전개를 해볼게요. 이 fx라는 식과 직선의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근과 기수의 관계까지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x로 묶으면 4p 플러스 k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빠질 텐데 계산이 안 틀리게 조심합니다. 자,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미리 써놓을게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p, 그죠? 2p 플러스 2분의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2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이 나오는데요, 축. 자,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자, 축의 방정식은 맨 처음에 fx의 식을 세울 때부터 등장을 했겠죠. 그래서 대칭축 꼭지점 x좌표 p가 됩니다. p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변수 하나를 줄일 수 있는데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이제 저기에 대입해서 하나의 변수를 줄일 거예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p 플러스 4분의 k 맞죠?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p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서 이제 k 값이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k 값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네요. 자, 요 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루트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근각에서 용기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k의 1을 집어넣어서 얘가 2p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k의 1을 집어넣어서 얘가 2분의 2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할 거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4를 곱할 거니까 이제 2를 곱하지면 2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맞네요. 2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4p제곱 맞죠? 4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이쪽도 4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4분의 통분을 하면 17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분의 루트 17이 되겠네요.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마지막 계산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틀리지 않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조건 보면 요 식이 나눠 떨어지도록 한답니다. 나눠 떨어지도록. 자, 그럼 나눠 떨어진단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고 저 식을 간단히 시켜서 최대한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 부분을 자, 이 오른쪽 부분을 이제 관찰했더니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서 지금 n 플러스 3 n-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이제 식을 쭉 써보면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와 n 플러스 3 n-1을 뭘로 나누죠?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과 n-1로 나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바로 없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위에 남아있는 3차식 있죠? 자, 위에 남아있는 이 3차식을 n 플러스 1로 나누자. 이제 이런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안 틀리게 가장 정확하게 나누는 방법, 직접 나누는 거겠죠? 직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식을 이제 정리를 먼저 해보면은 얘랑 n 플러스 3이 되니까요. 자, 직접 나누기를 쓸 건데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고 저 3차식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n 세제곱 플러스 5n 제곱 그죠? 플러스 12n 플러스 18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8n 플러스 8입니다. 나머지가 10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직접 나눠보면 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밖으로 빠지겠죠. 빠지고 위에 남아있는 부분이 10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수 있죠. 요수가 이제 자연수처럼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조건은 n 플러스 1이 10의 약수가 되는데요. 뭐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건 n 플러스 1이 5일 때,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10일 때, 이 두 개밖에는 안 되겠네요. 정답은 4와 9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자, 가끔 이제 복소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뭐 허수부가 0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복소수가 실수이면, 만약에 알파가 실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와 알파반은 같다.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를 만들었을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이걸 먼저 나라는 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3 플러스 Z1의 제곱분의 Z1이 실수라고 하니까 요 복소수와 요 복소수 자체와 요거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웁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13 플러스 Z1의 제곱 이렇게 바로 쓸게요. Z1의 제곱분의 Z1이 뭐랑 같냐면 이 자체의 켤레 복소수와 같다라고 할게요. 켤레 복소수와 같다.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Z에만 씌워지죠. 그럼 Z1 바의 제곱, 여기는 Z1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끌어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가끔 문제집에 이런 기본 유형 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씩 있는데 더 찾아서 풀어봅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그재그로. 자, 지그재그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바가 빠졌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풀어가지고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풀어가지고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13으로 묶으면 Z1 마이너스 Z1 바가 되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Z1과 Z1 바로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어보면 뭐가 되냐면 Z1 바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넘어온 놈은 Z1이 됩니다. 는 0 이렇게 돼요. 는 0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최종적인 식으로 묶어보면은 자, 공통인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공통인수는 Z1 마이너스 Z1 바를 공통인수로 하고 오른쪽에 남은 부분은 13 마이너스 Z1 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곱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겠죠? 근데 조건 보면 A, B, C, D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같으려면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얻은 최종적인 결론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Z1 곱하기 Z1 바가 13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다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조건을 보면은 식이 있는데
요식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식은 어떤 뜻이냐? Z1 플러스 Z2 곱하기 Z1 플러스 Z2의 바가 됩니다. 그렇죠? 요게 74라고 하네요. 자, 요 가족권에서 볼 때 A, B, C, D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까 최종적으로 구했던 이제 요식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Z1과 Z1 반은 요거 있죠? 요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제곱 플러스 제곱을 해서 13이 되는 수는 2, 3과 3이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Z1 플러스 Z2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자, 그러면은 Z1과 Z2를 더하면 생긴 모양이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이렇게 가겠죠? 자, 아까 A는 2이고 B는 3일 때 이걸 적용해 줄 텐데 어떤 걸 적용해도 답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A는 2와 B는 3으로 한번 적용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2 플러스 C, 그 다음에 3 플러스 D, 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원래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했기 때문에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식은 2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D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74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74가 됐는데 자연수와 자연수의 제곱을 더해서 74가 되는 수도 뻔합니다. 자, 어떤 수냐면 5의 제곱 25죠. 그 다음에 7의 제곱 이게 49예요. 그래서 5의 제곱과 7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얘가 5의 제곱이고 얘가 7의 제곱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7의 제곱이고 얘가 5의 제곱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각각에 따라 C, D 값이 달라지겠죠. 자, 요때는 C가 3이고요. D는 3이다. 자, 요때는 C가 5고 D가 2예요. 그러면은 Z2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Z2 반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죠.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얘가 제곱 플러스 제곱을 하면 25고요. 두 번째 거는 29죠. 그러니까 더 큰 건 29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9가 되겠습니다.